비켜요, 할머니. 여기가 어디라고 얼씬거려. 5억짜리 차야. 흠집 나면 당신이 책임질 거야? 수행원들이 거칠게 밀치자 낡은 리어카를 끄는 노인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멍청한 놈들, 숨 넘어가는 소리 안 들려? 그녀는 만류를 뿌리치고 30년 된 녹슨 쇳덩이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최첨단 엔진을 향해 거침없이 내리꽂았죠. 딱 3분. 죽어가던 엔진이 맹수처럼 되살아난 시간입니다. 재계 1위 회장이 백지수표를 내밀며 바짓가랑이를 잡았지만 그녀는 빈 깡통 하나를 줍고는 쿨하게 사라졌습니다. 대한민국을 뒤흔든 전설의 기술자 스패너 박의 정체가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 별빛 달빛 사연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구독해 주시면 채널 운용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서울 강남대로 한복판 아스팔트가 펄펄 끓어오르는 오후 2시였습니다. 도로 위를 꽉 채운 자동차들이 내뿜는 열기 속에서 유독 숨막히는 정적이 감도는 곳이 있었죠. 대한민국 재계 서열 1위 태성 모터스의 야심작인 신차 태성 마에스트로가 검은 연기를 뿜으며 멈춰 서 있었습니다. 운전석에 앉아있던 김 비서가 파랗게 질린 얼굴로 백미러를 보며 더듬거렸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엔진 온도가 내려가질 않습니다. 이거 큰일 난 것 같습니다. 뒷좌석 상석에 앉아있던 강진혁 회장이 미간을 깊게 찌푸리며 손목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오후 2시 15분 전 세계 투자자들이 모인 설명회까지 남은 시간은 고작 40분이었어요. 이 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오늘 행사장에 반드시 타고 등장해야 할 태성 모터스의 자존심 그 자체였습니다. 강진혁 회장이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소리쳤습니다. 지금 죄송하다는 말이 나옵니까? 본사 기술팀은 아직이야? 그게 지금 헬기로 이동 중이라고는 하는데 도착하려면 최소 20분은 더 걸린다고 합니다. 강진혁 회장이 답답하다는 듯 차 문을 발로 차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보닛에서는 희뿌연 연기가 솟아오르고 있었고 동승했던 수석 연구원 2명이 얼굴이 사색이 되어 허둥지둥하고 있었죠. 한 연구원이 손수건으로 땀을 닦으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게 전자제어 장치 오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기계적인 결함 같은데 원인을 도통 모르겠습니다. 원인을 못 찾겠다니. 자네들이 만든 엔진 아니야. 이러고도 월급 받을 자격이 있어? 강진혁 회장의 호통에 연구원들이 죄인처럼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로 통제로 인해 뒷차들의 경적 소리가 빗발치기 시작했고 지나가던 시민들이 스마트폰을 꺼내 이 난장판을 찍어대기 시작했습니다. 태성 모터스 회장의 차가 도로 한복판에 퍼졌다는 사실은 실시간으로 퍼질 것이고 주가 폭락은 불보다 뻔했죠. 강진혁 회장이 절망감에 머리를 감싸쥐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끽끽끽. 고막을 긁는 쇠바퀴 구르는 소리가 요란한 경적 소리를 뚫고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소리가 난 쪽으로 쏠렸습니다. 산더미처럼 폐지를 쌓아 올린 낡은 리어카 한 대가 고급 세단들이 즐비한 도로를 역주행하고 있었죠. 리어카를 끄는 것은 허리가 굽은 왜소한 체격의 할머니 박막내였습니다. 꽃무늬 몸빼 바지에 챙이 넓은 모자로 얼굴을 가린 박막내는 마치 투명 인간처럼 태연하게 다가왔습니다. 경호원들이 화들짝 놀라며 박막내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할머니, 이쪽으로 오시면 안 됩니다. 위험해요. 저리 가세요. 경호원이 팔을 벌려 막아서자 박막내가 멈춰서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모자 아래로 깊게 패인 주름과 무심한 눈빛이 드러났죠. 박막내가 턱짓으로 연기가 피어오르는 태성 마에스트로의 보닛 쪽을 가리키며 툭 내뱉었습니다.
비켜봐. 애 잡겠네. 예. 할머니,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기는 관계자 외에는 접근 금지입니다. 귀 먹었어? 숨 넘어가는 소리 안 들리냐고. 밸브 하나가 꽉 막혀서 비명을 지르고 있구만. 멍청한 놈들이 껍데기만 보고 있네. 방망래의 걸걸한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좌중을 압도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강진혁 회장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강진혁 회장이 수행원을 밀치고 앞으로 나서며 물었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밸브라고 하셨습니까? 시끄러우니까 좀 비키라고. 3분이면 돼. 방망래는 대답 대신 리어카 손잡이에 걸린 낡은 공구 가방에서 시커멓게 기름때가 낀 목장갑을 꺼내 꼈습니다. 그리고는 스패너라고 부르기도 민망할 정도로 닳고 다른 쇳덩이 하나를 집어들었죠. 연구원들이 기겁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안 됩니다. 거기 손대시면 감전됩니다. 이 차가 얼마짜린 줄 아세요? 하지만 강진혁 회장이 손을 들어 연구원들을 제지했습니다. 강진혁 회장의 본능이 무언가를 감지했기 때문입니다. 놔둬봐. 건드리지 마라. 방망래는 주저없이 5억 원을 호가하는 프로토타입 엔진룸 안으로 손을 쑥 집어넣었습니다. 보는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방망래의 손놀림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복잡한 배선 뭉치를 거칠게 헤집더니 보이지도 않는 엔진 깊숙한 곳에 나사 하나를 감각만으로 찾아내어 반바퀴 비틀었습니다. 그리고 들고 있던 쇳덩이 뒷부분으로 특정 부위를 정확하게 가격했죠. 탁, 타닥, 깡. 쇳소리가 3번 울렸습니다. 정확히 2분 40초가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방망래가 무심하게 장갑을 벗어 털며 운전석을 향해 말했습니다. 시동 걸어. 운전석에 있던 김 비서가 얼떨결에 스타트 버튼을 눌렀습니다. 부웅 마이너스. 죽어가던 짐승의 단말마 같던 엔진 소리가 거짓말처럼 웅장하고 부드러운 맹수의 울음소리로 바뀌었습니다. 연기는 씻은 듯이 사라졌고 계기판의 모든 경고등이 꺼졌습니다. 도로 위에는 정적만이 흘렀고 시민들과 유튜버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수석 연구원들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고 강진혁 회장의 눈동자가 거칠게 흔들렸습니다. 강진혁 회장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방망래를 바라보았습니다. 방망래는 이미 리어카 손잡이를 다시 잡고 있었습니다. 강진혁 회장이 다급히 방망래의 옷소매를 잡으며 외쳤습니다. 자, 잠깐. 어르신, 도대체 어떻게 하신 겁니까? 저희 기술진도 못 찾은 걸 살해하겠습니다. 원하시는 만큼 드리겠습니다. 방망래가 귀찮다는 듯 강진혁 회장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는 길가에 떨어져 있던 빈 알루미늄 캔 하나를 집어들었죠. 돈은 무슨. 이거면 됐어. 방망래는 찌그러진 캔을 리어카에 툭 던져넣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리어카를 밀기 시작했습니다. 끽끽 하는 쇠바퀴 소리와 함께 그녀는 인파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강진혁 회장은 멍하니 그 뒷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가 지나간 자리에는 퀴퀴한 폐지 냄새 대신 묘하게 산뜻한 기계유 냄새만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죠. 시간이 흘러 저녁이 되었습니다. 투자 설명회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아니, 성공적이라는 말로는 부족했습니다. 강남대로 리어카 할머니의 기적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유튜브 조회수 1위를 찍으며 태성 모터스의 신차는 지옥에서 돌아온 엔진이라는 별칭과 함께 전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본사 최상층 회장실로 돌아온 강진혁 회장의 표정은 여전히 심각했습니다. 그는 소파에 깊숙이 몸을 파묻은 채 대형 모니터에 띄워진 고화질 현장 영상을
수십 번째 돌려보고 있었습니다. 김 실장, 기술팀 분석 결과는 나왔나? 김 실장이 서류철을 내려놓으며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예, 회장님. 연구소장 말로는 이론적으로는 불가능한 응급처치라고 합니다. 연료 분사 노즐이 아니라 그 안쪽의 밸브 유격을 강제로 조정한 건데 0.1라도 오차가 생기면 엔진이 폭발할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맨손과 고철 덩어리 하나로 0.1의 오차도 없이 그걸 해냈다는 건가? 강진혁 회장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김 실장은 마른 침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진혁 회장은 영상 속 방망래의 손을 확대했습니다. 기름때와 굳은 살로 뒤덮인 투박하기 그지없는 손이었지만 스패너를 쥔 그립감은 마치 신체의 일부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절대 감각이다. 30년 전 내 아버지가 말씀하셨던 그 전설 같은 기술자가 진짜로 존재했던 거야. 강진혁 회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내려다 보였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그 낡은 리어카와 굽은 등만이 가득했습니다. 찾아. 당장 그 할머니 찾아내. 예. 하지만 이름도 사는 곳도 모르는데요. 강진혁 회장이 책상 서랍에서 백지수표 한 장을 꺼내 김 실장 앞으로 밀었습니다. 서울 시내 CCTV, 블랙박스, 주변 상인들 전부 털어서라도 찾아내. 흥신소를 쓰든 경찰 인맥을 동원하든 상관없어. 사례금은 이 백지수표로 준비하고. 알겠습니다, 회장님. 태성정보망을 총동원하겠습니다. 김 실장이 깎듯이 허리를 굽히고 나가자 강진혁 회장은 다시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화면 속 방망래는 엔진을 살려낸 뒤 살해를 하려는 자신의 손을 쳐내고 있었습니다. 그 태도에서 강진혁 회장은 확신을 얻었습니다. 저건 긍지가 있는 기술자의 태도였습니다. 돈 따위에는 굴복하지 않는 진짜 백이었죠. 한편 같은 시각 서울 변두리의 재개발 예정지였습니다. 가로등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어두운 골목 끝자락에 다 쓰러져가는 판잣집이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주워온 박스와 고철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방망래는 마당 한 구석에 있는 수도가에 쭈그리고 앉아 찬물에 손을 씻고 있었습니다. 비누칠을 아무리 해도 손톱 밑에 낀 검은 기름때는 좀처럼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거친 수세미로 손바닥이 빨개지도록 문질렀습니다. 에잉 쯧쯧. 죽은 놈 불알 만져서 뭐한다고 또 쓸데없는 짓을 했네. 방망래는 혼잣말을 하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젖은 손을 옷자락에 대충 닦고는 품속에서 꼬깃꼬깃 접힌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의 자신과 기름투성이 작업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남편이 함께 찍은 흑백 사진이었죠. 방망래가 사진 속 남편의 얼굴을 엄지손가락으로 쓸어내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영감. 그 차 엔진 소리 당신이 예전에 말했던 그 소리랑 똑같더라.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만 손이 가버렸어. 미안해. 다시는 스패너 안 잡겠다고 약속했는데. 방망래의 눈가에 물기가 맺혔습니다. 그녀는 황급히 눈을 비비고는 사진을 다시 품속 깊숙이 집어넣었습니다. 낮에 있었던 일은 잊어야 했습니다. 자신은 이제 기술자가 아니라 그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폐지 줍는 노인일 뿐이니까요.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3분간 들려주었던 그 엔진 소리가 대한민국 재계 거물의 심장까지 다시 뛰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어둠이 짙게 깔린 골목 어귀였습니다. 방망래의 판잣집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 짙게 썬팅된 검은 세단 한 대가 소리 없이 미끄러져 들어왔습니다.
차 안에는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가 망원 카메라로 박막래의 집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사내는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타깃 확인. 보고된 인상 차기와 일치함. 현재 접촉 가능. 어둠 속 박막래의 판잣집 위로 불길한 그림자가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닭이 울기도 전인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박막래가 끓이던 된장찌개 냄비를 막 내려놓으려는데 낡은 철대문이 부서질 듯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쾅, 쾅, 쾅. 계십니까? 박막래 어르신 계십니까? 박막래가 앞치마에 손을 쓱쓱 닦으며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빚쟁이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놈들은 대문을 발로 차지 이렇게 목청껏 부르지는 않으니까요. 박막래가 빗장을 풀고 대문을 열자 좁은 골목을 가득 메운 검은 양복의 사내들이 보였습니다. 그들의 중심에 선 것은 어제 봤던 태성모터스의 비서실장, 김 실장이었습니다. 김 실장이 구두코에 묻은 진흙을 살짝 찡그리며 내려다보다가 박막래를 보자마자 허리를 90도로 굽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 태성모터스 비서실장 김영민입니다. 아침 식사 중에 실례가 많습니다. 박막래가 문고리를 잡은 채 퉁명스럽게 쏘아붙였습니다. 밥 먹는데 개도 안 건드린다는데 아침부터 떼거지로 몰려와서 뭐 하는 짓이야? 죄송합니다. 회장님의 특별 지시로 급하게 찾아뵙느라 잠깐 들어가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막래가 비키지 않자 김 실장은 수행원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수행원이 들고 있던 칠가방을 마루 위에 올려놓고 활짝 열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5만 원권 현금 뭉치가 벽돌처럼 꽉 채워져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을 받아 돈다발이 번쩍거렸습니다. 사례금입니다. 그리고 회장님께서 어르신을 본사기술 고문으로 모시고 싶어 하십니다. 연봉은 원하시는 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김 실장이 품에서 하얀 봉투 하나를 꺼내 두 손으로 공손히 내밀었습니다. 봉투 위에는 태성그룹의 금장 로고가 박혀 있었습니다. 박막래는 돈 가방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부엌으로 들어가더니 굵은 소금이 담긴 바가지를 들고 나왔습니다. 박막래가 김 실장의 발치에 소금을 팍 뿌리며 소리쳤습니다. 에잉, 재수 없어. 사람 잘못 봤어. 나는 그냥 길 가다 고물 덩어리가 시끄럽게 굴길래 냅다 걷어찬 것뿐이야. 기술은 무슨 개뿔. 어르신,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저희가 분석한 결과 어르신의 기술은 시끄러. 안 산다고. 옥장판 안 사니까 썩 꺼져. 내 텃밭 다 밟아놓지 말고 당장 나가. 박막래가 빗자루를 들고 휘두르자 김 실장과 수행원들이 엉거주춤 뒤로 물러났습니다. 김 실장이 대문 밖으로 밀려나며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생각 바뀌시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백지수표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박막래는 대문을 쾅 닫아 걸고는 빗자루를 던져버렸습니다. 평생 폐지를 주어도 만져보지 못할 돈이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그저 짐짝처럼 보일 뿐이었습니다. 돈지랄도 병이야. 아침부터 밥맛 떨어지게. 오후가 되자 박막래는 여느 때처럼 리어카를 끌고 동네 고물상으로 향했습니다. 고물상 주인 김 씨가 저울 눈금을 흘깃거리며 트집을 잡았습니다. 할매, 이번엔 박스가 좀 젖었네. 이러면 10원씩 까야 되는 거 알지? 평소 같으면 이놈아, 밤이슬 맞은 걸 어쩌라고 라며 소리를 질렀을 박막래였지만 오늘은 기운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아침에 불청객들 때문에 마음이 심란했기 때문입니다.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몇 장을 받아든 박막래가 리어카를 돌리려는데 고물상 구석에 노인 TV 뉴스 소리가 그녀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속보입니다.
태성모터스의 경쟁사인 시성그룹 건설 부문이 서울 5호구 재개발 사업권을 정격 인수했습니다. 시성건설 측은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이번 주 내로 해당 구역의 강제 철거를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막래의 눈이 커졌습니다. 5호구 재개발 구역, 바로 자신의 판잣집이 있는 동네였습니다. 화면에는 굴삭기가 집들을 부수는 자료 화면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이번 주? 고물상 김 씨가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할매네 동네네. 시성놈들이 독하기로 유명하잖아. 보상금이고 뭐고 일단 밀어버린다던데 큰일 났구먼. 박막래는 리어카를 내팽개치고 집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 집은 단순한 판잣집이 아니었습니다. 죽은 남편과 함께 지은 그와의 추억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유일한 장소였습니다. 박막래가 골목 어귀에 들어서자 매캐한 먼지와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고, 사람 살려. 이거 나. 내 세간살이 다 부서진다. 법대로 하는 겁니다. 법대로. 싹 다 끌어내. 동네는 이미 아비규환이었습니다. 험상궂은 문신을 한 용역 깡패들이 주민들을 짐짝처럼 끌어내고 있었고 굴삭기 한 대가 위협적으로 굉음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박막래의 집 마당에는 이미 깡패들이 들이닥쳐 가재도구를 마당으로 집어 던지고 있었습니다. 깨진 장독대와 찢어진 옷가지들이 흙바닥에 뒹굴고 있었죠. 박막래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들었습니다. 이놈들아, 남의 집에서 이게 무슨 짓이야. 용역 반장이 박막래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박막래가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그때 박막래의 눈앞에 액자 하나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찍은 그녀가 목숨처럼 아끼는 그 사진이었습니다. 용역 반장이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군화발을 들어 올렸습니다. 오호, 이게 집주인 할망구 보물인가 보네. 밟으면 바스락 소리가 좋겠어. 안 돼. 그거 건드리지 마. 박막래가 손을 뻗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군화발이 액자를 내려 찍으려는 찰나였습니다. 쾅! 엄청난 굉음과 함께 검은색 대형 세단이 용역들의 트럭을 들이받으며 마당으로 돌진해 들어왔습니다. 마이바흐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충돌에 놀란 용역들이 주춤거리며 물러섰습니다. 찌그러진 범퍼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가운데 뒷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잘 다려진 수트, 냉철한 눈빛, 그리고 오만할 정도로 당당한 태도, 강진혁 회장이었습니다. 그의 뒤로 십수명의 경호원들이 뛰어내려 순식간에 용역들을 제압했습니다. 강진혁 회장은 흙먼지가 날리는 것도 개의치 않고 성큼성큼 걸어와 용역 반장의 발 아래 있던 액자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손수건을 꺼내 흙 묻은 유리면을 조심스럽게 닦아냈습니다. 여기서 이런 꼴을 당하고 계실 분이 아닌데. 강진혁 회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명확했습니다. 그는 닦아낸 액자를 멍하니 앉아있는 박막래에게 정중히 건넸습니다. 용역 반장이 씩씩거리며 소리쳤습니다. 당신 뭐야? 시성건설 사업장에 차를 꼬라박고 무사할 줄 알아? 강진혁 회장은 눈길조차 주지 않고 비서실장에게 손짓했습니다. 비서실장이 나서서 용역 반장의 가슴팍에 명함 한 장을 꽂아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태성그룹 법무팀입니다. 지금부터 이 구역 매입 절차는 태성건설이 진행합니다. 무단 주거 침입 및 기물 파손으로 고소당하기 싫으면 지금 당장 꺼지십시오. 태성이라는 말에 용역들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 도망치듯 사라졌습니다. 마당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박막래는 떨리는 손으로 액자를 받아들고 강진혁 회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돈 자랑하러 왔으면 번지수 틀렸어. 왜 남의 일에 끼어들어? 돈으로 해결할 생각 없습니다. 거래를 하러 왔습니다. 강진혁 회장은 주머니에서 투명한 비닐에 담긴 작은 부품 하나를 꺼냈습니다. 어제 박막내가 엔진룸에서 조작했던 바로 그 나사였습니다. 그는 그것을 박막내의 눈앞에 들어 보였습니다. 어제 제 차 고장난 게 아니었더군요. 누군가 정교하게 조작해 둔 거였습니다. 연료 라인을 막아놓은 이 방식, 보통 솜씨가 아닙니다. 그걸 왜 나한테 짓거려? 본사 엔지니어들조차 찾아내지 못한 그 미세한 조작을 당신은 단 3초 만에 간파하고 고쳐놨습니다. 도면도 장비도 없이 오직 감각만으로요. 강진혁 회장이 한 걸음 더 다가와 무릎을 굽혀 박막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제 차를 고쳐주십시오. 아니, 태성 모터스를 고쳐주십시오. 내부의 쥐새끼들을 잡고 완벽한 엔진을 완성하는 걸 도와주신다면 이 집, 그리고 어르신의 추억, 제가 목숨 걸고 지켜드립니다. 박막내의 시선이 다 쓰러져가는 자신의 집, 그리고 품에 안은 남편의 사진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강진혁 회장의 이글거리는 눈빛으로 돌아왔습니다. 백지수표는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과의 기억, 그리고 기술자로서의 끓어오르는 피는 거절하기 힘들었습니다. 박막내는 툭 하고 바지에 묻은 흙을 털고 일어났습니다. 조건이 하나 있어. 말씀하십시오. 무엇이든 들어드리겠습니다. 그 넥타이 맨새님들은 못 믿어. 내 조수, 내가 직접 골라. 토 달지 마. 강진혁 회장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거래 성립입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박막내가 턱짓으로 골목 밖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짜장면 집으로 가. 내 밥값 할 놈은 거기 있으니까. 두 사람은 흙먼지 날리는 폐허를 뒤로하고 마이바흐에 올라탔습니다. 박막내가 가리킨 곳은 강남의 화려한 빌딩 숲이 아닌 오토바이 배기음이 요란한 허름한 중국집 골목이었습니다. 강진혁 회장의 마이바흐가 멈춰 선 곳은 재개발 구역 어귀에 있는 허름한 중국집 만리장성 앞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났는데도 가게 앞은 배달 오토바이들이 뿜어내는 매연으로 자욱했죠. 그곳에 더벅머리 청년 한동수가 쭈그리고 앉아 철가방을 행주로 닫고 있었습니다. 박막내가 차창 밖으로 손가락질하며 무심하게 툭 던졌습니다. 저놈이야. 강진혁 회장이 미간을 좁히며 물었습니다. 배달부 말입니까? 저 친구가 기술자라고요? 귀 먹었어? 저 오토바이 숨소리 안 들려? 한동수가 다 닦은 철가방을 오토바이 뒷좌석에 능숙하게 묶고는 시동을 걸었습니다. 낡아빠진 배달용 오토바이였지만 배기통만큼은 번쩍거리는 스테인리스로 개조되어 있었죠. 부릉, 부르릉. 한동수가 엑셀을 감자 낡은 오토바이에서 믿기 힘들 정도로 규칙적이고 경쾌한 배기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엇박자가 전혀 없는 완벽한 연소의 소리였습니다. 박막내가 차 문을 열고 내리며 말했습니다. 저놈 기와기 만지는 솜씨가 예사가 아냐. 공기랑 기름 비율을 귀신같이 맞췄어. 내 귀는 못 속여. 강진혁 회장의 눈짓에 검은 양복을 입은 경호원들이 우르르 중국집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한동수가 헬멧을 쓰려다 말고 기겁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으악, 왜 이러세요? 저 단무지 안 빼먹었는데요. 서비스 군만두도 넣었다고요. 영문도 모른 채 양쪽 팔이 붙들려온 한동수는 강진혁 회장과 박막내 앞에 무릎 꿇려졌습니다. 잔뜩 겁에 질린 한동수의 눈앞에 강진혁 회장이 번쩍이는 태성 모터스 사원증을 내밀었습니다. 자네
오늘부터 태성모터스 기술연구소 특별 채용이다. 연봉은 현재 수입의 10배. 거절하겠나? 한동수가 눈을 껌뻑이며 더듬거렸습니다. 네, 태성모터스요? 저 고졸인데요. 자동차 정비 자격증도 필기에서 떨어졌는데요. 학력은 상관없다. 면접관이 이분이니까. 강진혁 회장이 턱짓으로 방망래를 가리켰습니다. 한동수는 쭈글쭈글한 꽃무늬 몸빼 바지를 입은 할머니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동네에서 폐지 줍는 꼬장꼬장한 할머니, 바로 그 방망래였습니다. 방망래가 한동수의 오토바이를 발로 툭 차며 물었습니다. 야, 철가방. 니놈 오토바이 엔진 오일에 뭐 섞었냐? 아, 그게 돈이 없어서 식용유랑 마늘 빻은 거 조금 섞어서 점도 맞췄는데요. 합격. 밥값 하러 가자. 방망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차에 올랐습니다. 한동수는 얼떨결에 헬멧도 벗지 못한 채 최고급 세단 뒷좌석에 구겨져 탔습니다. 1시간 뒤 대한민국 최고의 두뇌들만 모인다는 경기도 화성의 태성모터스 R&D 센터였습니다. 먼지 한 톨 없는 대리석 바닥 위로 난데없는 흙발 자국이 찍혔습니다. 연구소의 정적을 깨고 날카로운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회장님, 지금 제정신이십니까? R&D 센터장인 민철기 상무의 목소리가 연구실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그는 유학파 출신의 엘리트 중 엘리트였죠. 그의 눈앞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껌을 짝짝 씹고 있는 촌스러운 노파와 헬멧도 벗지 못한 채 철가방을 든 멍청해 보이는 청년이라니요. 민철기 상무가 기가 차다는 듯 헛웃음을 흘리며 따졌습니다. 이곳은 국가기밀 수준의 보안구역입니다. 외부인, 그것도 이런 검증되지 않은 잡상인들을 데려오시다니요. 당장 보안팀 부르겠습니다. 말 조심해. 내 직속 고문이야. 강진혁 회장의 차가운 일갈에 민철기 상무가 입을 다물었지만 얼굴은 불그락푸르락했습니다. 연구원 수십 명의 시선이 방망래와 한동수에게 꽂혔습니다. 경멸, 조소, 황당함이 섞인 눈빛들이었죠. 한동수는 기가 죽어 강진혁 회장 등 뒤로 숨으려 했지만 방망래는 보란듯이 연구실 중앙에 놓인 거대한 엔진 테스트베드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10억 원이 넘는다는 최신형 프로토타입 엔진이 웅장한 자태를 뽐내고 있었습니다. 이게 그 문제의 심장인가 보네. 방망래가 껌을 씹으며 엔진 덮개를 툭툭 쳤습니다. 민철기 상무가 비웃음을 흘리며 다가와 막아섰습니다. 할머니, 손 떼시죠. 그건 당신 같은 사람이 만질 물건이 아닙니다. 손때 묻으면 센서 오작동합니다. 센서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야, 넥타이. 네, 저 말입니까? 민철기 상무가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자신을 가리켰습니다. 그래, 넌 의사가 청진기도 안 대보고 환자 수술하냐? 기계가 숨 넘어가겠다고 비명을 지르는데 모니터 숫자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답이 안 나오지. 방망래는 뒤에 숨어있던 한동수를 불렀습니다. 야, 철가방. 시동 걸어. 네, 제가요? 이거 막 만져도 되나요? 저 이거 고장내면 평생 철가방 들어야 되는데요. 까라면 까. 안 죽어. 한동수가 떨리는 손으로 콘솔 박스의 스타트 버튼을 눌렀습니다. 9990. 쾅. 가. 엔진이 거칠게 요동치며 굉음을 냈습니다. 매끄러워야 할 회전 소리에 불쾌한 금속성 마찰음이 섞여 있었죠. 모니터에 빨간 경고등이 미친 듯이 깜빡였습니다. 연구원들이 기겁하며 귀를 막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당장 꺼. 터보차저 터진다. 민철기 상무가 소리쳤지만
박막래는 눈을 감은 채 엔진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소리는 시각화되었습니다. 피스톤의 마찰, 밸브의 개폐 타이밍, 오일의 흐름. 그 거대한 소음 속에서 아주 미세한 모기 날개짓 같은 이질적인 소리가 잡혔습니다. 터보차저로 들어가는 공기 흡입구 쪽이었습니다. 스톱? 박막래의 짧은 말에 한동수가 급히 버튼을 눌러 시동을 껐습니다. 정적이 찾아온 연구실에는 매캐한 냄새가 감돌았습니다. 박막래가 민철기 상무를 쳐다보며 피식 웃었습니다. 터보차저 흡기구. 공기 빨아들이는 구멍에 뭐가 끼었어. 숨을 못 쉬니까 쇳소리가 나지. 말도 안 되는 소리. 모든 부품은 전수 검사를 통과했습니다. 엑스레이 검사까지 마친 완벽한 엔진이라고요. 그 검사 기계가 썩었거나 검사한 놈이 썩었거나 둘 중 하나겠지. 야, 철가방. 저기 핀셋 가져와. 박막래는 한동수가 쭈뼛거리며 건넨 의료용 핀셋을 받아들었습니다. 민철기 상무가 제지하려 달려들었지만 강진혁 회장의 경호원들이 그를 막아섰습니다. 강진혁 회장은 팔짱을 낀 채 서늘한 눈빛으로 박막래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보여줘요. 당신이 진짜라는 걸. 박막래는 뜨거운 열기가 채 식지도 않은 터보차저 배관 쪽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장갑도 끼지 않은 맨손이었습니다. 복잡한 배관 틈새로 그녀의 손이 거침없이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T- 하는 맑은 금속음과 함께 박막래가 핀셋으로 무언가를 끄집어냈습니다. 자, 이거 봐. 쌀알만한 와셔 하나가 배관 틈새에 딱 끼어 있지? 이러니 공기가 제대로 들어가겠어? 천식 걸린 사람 마냥 쌕쌕거리지. 그녀가 핀셋 끝으로 집어든 것은 아주 작은 금속 와셔 조각이었습니다. 엔진 내부로 빨려 들어갔다면 엔진이 박살났겠지만 교묘하게 흡기구 입구에 걸쳐져 있어 성능만 떨어뜨리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민철기 상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설계도에도 부품 리스트에도 없는 이물질이었습니다. 그건 누군가 조립 과정에서 고의로 집어넣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절묘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사보타주군. 강진혁 회장의 목소리가 지하 감옥처럼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연구실 내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연구원들도 웅성거리지 못하고 숨을 죽였습니다. 이건 실수가 아니라 명백한 범죄 행위였으니까요. 박막래는 기름 묻은 손을 몸빼 바지에 쓱쓱 문지르며 민철기 상무에게 다가갔습니다. 자, 이제 누가 썩었는지 확인해 볼까? 넥타이 양반, 당신 땀을 왜 이렇게 많이 흘려? 박막래의 날카로운 눈빛이 민철기 상무의 흔들리는 동공을 정통으로 찔렀습니다. 민철기 상무는 손수건으로 이마를 닦으며 애써 시선을 피했습니다. 이건 우연입니다. 조립 공정상의 실수일 수도 있고. 실수? 배달 오토바이 고치는 애도 저런 실수는 안 해. 기계는 거짓말 안 해. 거짓말은 사람 혓바닥이 하는 거지. 박막래는 핀셋을 민철기 상무의 가슴 주머니에 꽂아주며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뒤돌아서서 멍하니 서 있는 한동수의 뒤통수를 쳤습니다. 야, 철가방. 멍 때리지 말고 가서 내 공구 가방 가져와. 밥값 하려면 이제부터가 진짜니까.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사부님. 한동수가 군기든 목소리로 대답하며 뛰어갔습니다. 강진혁 회장은 민철기 상무를 싸늘하게 노려보며 낮게 의조렸습니다. 민상무, 내일까지 경위서 써와. 만약 변명 한 줄이라도 적혀 있으면 그땐 사표가 아니라 구속영장이 될 거야. 강진혁 회장이 박막래를 따라 나가자 민철기 상무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주저앉았습니다. 모멸감과 분노로 그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는 연구원들이 보지 않는 틈을 타 황급히 자신의 집무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걸어 잠근 민철기 상무는 책상 위에 놓인 명패를 집어 던져 산산조각 냈습니다. 제기랄, 어디서 굴러먹던 노인네가. 그는 떨리는 손으로 서랍 깊숙한 곳에서 대포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나야. 플랜 B 가동해. 민철기 상무의 눈에 도끼가 서렸습니다. 그 노인네 그냥 두면 안 되겠어. 30년 전 기록 전부 캐내. 경찰서 기록부터 병원 기록까지 싹 다 뒤져서 언론사에 뿌려. 살인 방화 전과자가 대기업 고문이 됐다고 대서특필하게 만들란 말이야. 전화를 끄는 민철기 상무는 창밖을 내려다보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기술로 안 되면 사회적으로 매장시켜버리면 그만이었습니다. 방망래 감히 내 구역에 발을 들여 뼈도 못 추리게 해주지. 어둠이 내린 연구소 방,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바람은 곧 방망래에게 닥쳐올 것엔 폭풍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태성 모터스 R&D 센터의 분위기는 폭풍 전야처럼 무거웠습니다.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입은 민철기 상무는 도끼 품은 눈으로 방망래를 노려보고 있었죠. 그는 이대로 물러설 생각이 추호도 없었습니다. 민철기 상무가 연구원들을 향해 손짓하자 대형 스크린에 검은 장막으로 가려진 차량 한 대의 사진이 띄워졌습니다. 좋습니다. 오전에 보여주신 그 핀셋쇼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운이 좋았을 뿐이죠. 민철기 상무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방망래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르신이 진짜 신의 손이라면 우리 연구소가 3년째 해결하지 못한 이 녀석도 고칠 수 있겠죠? 방망래가 입안에 든 사탕을 와작 깨물며 대꾸했습니다. 말 돌리지 말고 본론만 해. 또 무슨 꿍꿍이야? 프로젝트 X. 일명 유령이라 불리는 놈입니다. 시속 100km만 넘으면 핸들이 잠기고 차체가 뒤틀려서 테스트 드라이버들이 줄줄이 병원 신세를 졌죠. 수천억을 들여 개발했지만 원인을 못 찾아 폐기 직전인 흉물입니다. 민철기 상무가 강진혁 회장을 흘깃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걸 고치신다면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못 고치신다면 회사를 기망한 사기죄로 이 자리에서 경찰서로 직행하셔야 할 겁니다. 강진혁 회장이 나서려 했지만 방망래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콜, 그깟 유령, 내가 때려잡아주지. 대신 못 고치면 내가 나갈 테니까 고치면 내 놈이 사표 써. 좋습니다. 거래 성립이군요. 잠시 후 일행은 지하 3층에 위치한 거대한 실내 풍동주행 테스트장으로 이동했습니다. 비행기 경납고만큼 거대한 공간 한가운데 거대한 팬팬이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 앞에 검은색 스포츠 세단이 놓여 있었습니다. 매끈한 유선형 차체였지만 어딘가 모르게 서늘한 기운을 풍기는 차였습니다. 방망래는 차 주위를 한 바퀴 빙 돌며 타이어를 발로 차보고 보닛을 두드려 보았습니다. 야, 철가방. 타. 한동수가 기겁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네, 저 말입니까? 방금 들으셨잖아요. 드라이버들이 다 실려나갔다고요. 저 아직 장가도 못 갔는데요. 안 죽어.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빨리 안 타? 방망래가 스패너를 들어 올리는 신용을 하자 한동수는 울며 겨자 먹기로 운전석에 올라탔습니다. 방망래는 조수석에 타지 않고 무전기를 챙겨 관제실로 올라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테스트 트랙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민철기 상무가 팔짱을 끼고 관제실 모니터를 바라보며 비꼬았습니다. 자신만만하시더니 직접 안 타십니까? 겁나시나 보죠? 시끄러. 시작해. 거대한 풍동팬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우웅 마이너스 하는 소리와 함께 인공바람이 차체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한동수가 엑셀을 밟자 차가 롤러 위에서 속도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계기판의 바늘이 60, 80을 넘어 순식간에 100km를 가리켰습니다. 으악, 할머니, 핸들이 안 먹어요. 무전기 너머로 한동수의 비명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차체가 미친 듯이 좌우로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거인이 차를 잡고 흔드는 것 같았죠. 모니터의 진동 그래프가 위험 수치를 넘어 빨간색으로 치솟았습니다. 민철기 상무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소리쳤습니다. 위험합니다. 당장 멈추세요. 타이어 터집니다. 한동수가 겁에 질려 브레이크로 발을 옮기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방망래가 무전기에 대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브레이크 밟지 마. 더 밟아. 엑셀 끝까지 밟아. 네. 미치셨어요? 죽는다니까요. 안 죽어. 뚫고 나가야 산다. 140km까지 올려. 당장. 방망래의 서슬 퍼런 호통에 한동수는 눈을 질끈 감고 에라 모르겠다 심정으로 엑셀을 바닥까지 밟았습니다. 부앙! 엔진이 굉음을 내지르며 차가 튀어나갈 듯 롤러를 박차고 달렸습니다. 속도계가 110, 120, 130을 넘겼습니다. 차체는 금방이라도 분해될 듯 덜덜거렸습니다. 지켜보던 연구원들이 비명을 지르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140km를 넘기는 순간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휘잉 마이너스. 거짓말처럼 진동이 사라졌습니다. 미친 듯이 흔들리던 차체가 바닥에 착 달라붙어 미끄러지듯 안정적으로 달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동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할머니, 차가 멀쩡해졌어요. 핸들도 먹어요. 관제실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민철기 상무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모니터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모든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테스트가 끝나고 한동수가 차에서 비틀거리며 내렸습니다. 다리가 풀려 주저앉은 그에게 방망래가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트렁크 바닥 매트를 거칠게 뜯어내고 차체 프레임의 용접 부위 한 곳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여기야. 이 용접 자국. 민철기 상무와 연구원들이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겨우 용접 자국 하나 때문에 차가 그 난리를 쳤다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눈으로 보니까 모르지. 바람 소리를 들어봐. 이 용접 부위가 미세하게 떠 있어서 시속 100km 바람이 들어오면 피리처럼 울어댄다고. 그 진동이 엔진 떨림이랑 박자가 맞아서 공명을 일으킨 거야. 방망래가 한심하다는 듯 민철기 상무를 쳐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140km가 넘어가면 바람이 너무 빨라서 울릴 틈도 없이 지나가지. 그래서 진동이 잡힌 거야. 니들은 무서워서 100km에서 브레이크만 밟았으니 평생 못 찾은 거고. 강진혁 회장이 다가와 용역 부위를 손으로 쓸어보았습니다. 방망래의 말대로 눈으로는 식별하기 힘든 미세한 균열이 보였습니다. 슈퍼컴퓨터도 찾아내지 못한 결함을 그녀는 오직 소리와 진동, 그리고 감각만으로 찾아낸 것입니다. 강진혁 회장이 민철기 상무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타오르는 불길 같았죠. 민 상무, 이 프로젝트에 들어간 돈이 3천억이야.
그 돈을 쓰고도 이걸 못 찾았나? 그게 회장님, 이건 단순한 심할서가 아니라 사직서를 준비해야 할 거야. 그리고 오늘부로 프로젝트 X 책임자 교체한다. 강진혁 회장의 시선이 바닥에 주저앉아 숨을 헐떡이는 한동수에게 머물렀습니다. 한동수 씨, 오늘부터 자니가 이 프로젝트 팀장이야. 박 고문님 지시받아서 2차 완벽하게 만들어봐. 네, 저요? 저 배달부인데요? 한동수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민철기 상무의 얼굴은 흑빛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자리와 명예가 고물상 노인과 배달부에게 송두리째 빼앗긴 순간이었습니다. 박막래는 피식 웃으며 주머니에서 구겨진 박하사탕 하나를 꺼내 한동수의 입에 물려주었습니다. 놀라긴. 밥값 하려면 그 정도 감투는 써야지. 일어나 짜장면이나 먹으러 가자. 그날 밤 민철기 상무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떨리는 손으로 양주를 들이켰습니다. 분노와 모멸감이 그를 집어삼키고 있었죠. 그는 휴대폰을 꺼내 경쟁사인 시성그룹의 조무성 전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무님, 접니다. 제안하셨던 그 자리 아직 유효합니까? 수화기 너머에서 뱀처럼 간사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이너스 아이고, 민 상무님. 마음의 결정을 하셨나 봅니다. 태성의 기술 가져오실 수 있겠죠? 기술뿐만이 아닙니다. 강진혁 회장의 일정, 그리고 프로젝트 X의 모든 결함 데이터까지 넘기겠습니다. 대신 약속하신 부사장 자리와 스톡 옵션 확실히 보장해 주십시오. 마이너스 물론이죠. 우리 시성그룹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눈엣 가시 같은 할머니는 어쩌시려고요? 걱정 마십시오. 내일 아침이면 그 노인네 다시는 얼굴 들고 다니지 못하게 만들 테니까요. 민철기 상무는 전화를 끊고 어둠 속에서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30년 전 신문기사 스크랩이 놓여 있었습니다. 누렇게 바랜 신문에는 수갑을 찬 젊은 시절 박막래의 사진과 함께 끔찍한 헤드라인이 적혀 있었죠. 다음 날 아침 태성모터스 본사 로비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출근하던 박막래와 한동수가 회전문을 들어서자마자 수십 명의 기자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개처럼 터지며 눈을 찔렀습니다. 박막래 씨, 태성모터스 고문으로 채용된 게 사실입니까? 30년 전 공장 방화 사건의 주범이 맞습니까? 동료들을 죽인 죄책감은 없으십니까? 전과자가 대기업 핵심 기술을 만진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해명해 주십시오. 박막래는 눈을 가늘게 뜨고 쏟아지는 마이크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로비 한편에 놓인 가판대에는 조간신문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일면 톱 기사에는 그녀의 과거 머그샷이 대문짝만하게 실려 있었죠. 단독 태성모터스에 추락한 도덕성 살인 방화 전과자 스패너 박 고문 영입 논란. 한동수가 사색이 되어 박막래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비키세요. 우리 할머니 그런 사람 아니에요. 비켜요. 하지만 기자들은 굶주린 하이에나처럼 그들을 에워쌌습니다. 멀리 2층 난간에서 민철기 상무가 팔짱을 낀 채 이 아수라장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잔인한 승리의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긴급 소집된 태성모터스 대회의실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강진혁 회장이 상석에 앉아 있었지만 분위기는 이미 이사들에게 넘어간 뒤였죠. 테이블 위에는 박막래의 머그샷이 실린 조간신문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한 이사가 신문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회장님, 이게 도대체 무슨 망신입니까? 살인 방화범을 회사 고문으로 앉히다니요. 주가 떨어지는 소리 안 들리십니까? 맞습니다.
당장 해명하십시오. 아니, 해명이고 뭐고 당장 내보내세요. 안 그러면 회장님 해임안까지 상정하겠습니다. 이사들의 고성에 강진혁 회장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젖은 옷차림의 박막래와 한동수가 경호원들에 이끌려 들어왔습니다. 좌중의 시선이 두 사람에게 꽂혔습니다. 경멸과 혐오가 담긴 차가운 눈빛들이었죠. 민철기 상무가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박막래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손에 든 낡은 수사 기록 사본을 박막래의 눈앞에 흔들어 댔습니다. 박막래 씨, 본인 맞죠? 30년 전 태성 이공장 화재 사건. 당시 동료 셋을 불길 속에 가두고 혼자 도망친 방화범. 박막래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민철기 상무를 노려보았습니다. 옆에 있던 한동수가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말씀이 지나치시잖아요. 할머니가 그러실 뿐입니까? 뭔가 오해가 있을 겁니다. 오해? 이 기록이 오해라고? 법원이 땅땅땅 판결 내린 확정 판결문이야. 이 멍청한 놈아. 민철기 상무가 서류 뭉치로 한동수의 가슴팍을 툭툭 쳤습니다. 박막래가 한동수를 뒤로 밀치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박하사탕을 꺼내 입에 물고 와작 깨물어 부수었습니다. 그 소리가 어찌나 큰지 회의실 안이 조용해질 정도였습니다. 그래, 불은 내가 질렀어. 박막래의 건조한 목소리에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강진혁 회장의 눈동자가 거칠게 흔들렸습니다. 고문님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실입니까? 반은 맞고 반은 틀려. 불을 지른 건 맞는데 사람 죽이려고 지른 게 아니야. 살리려고 질렀지. 박막래가 30년 전의 그날을 회상하듯 먼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출구가 막혔어. 불길은 들이닥치는데 나갈 구멍이 없었다고. 그래서 가스통을 굴려서 벽을 폭파했어. 구멍이라도 뚫어서 애들 내보내려고. 소설을 쓰시는구만. 그래서 그 폭발 때문에 공장이 통째로 날아가고 사람까지 죽은 거 아닙니까? 민철기 상무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박막래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녀의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아니, 내 폭발은 벽만 뚫었어. 근데 누군가 기름통을 굴러뜨렸지. 횡령 장부 태워 먹으려던 윗대가리 놈들이 불장난을 핑계 삼아 공장을 잿더미로 만든 거야. 내 남편도 거기서 못 나왔고. 박막래의 목소리에는 서리 같은 한이 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철기 상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이사들을 돌아보았습니다. 들으셨죠? 횡령이니 뭐니 하면서 죽은 공장장님들까지 모독하고 있습니다. 증거 있습니까? 없죠? 이게 바로 범죄자들의 전형적인 핑계입니다. 이 더러운 놈아, 내 애비가 그 공장장이었지? 그 피가 어디 가겠어. 박막래가 달려들려 하자 경비원들이 그녀의 양팔을 붙잡았습니다. 민철기 상무가 싸늘하게 명령했습니다. 끌어내. 당장 해고 처리하고 회사 근처엔 얼씬도 못하게 해. 잠깐, 안 됩니다. 한동수가 경비원들을 몸으로 밀치며 박막래 앞을 막아섰습니다. 평소 겁 많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이분 없으면 프로젝트 X 완성 못합니다. 유일하게 결함을 찾아낸 분이라고요. 회장님, 제발요. 한동수가 강진혁 회장을 바라보며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강진혁 회장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이사회에서 해임안이 거론된 이상 그에게도 당장 그녀를 지킬 힘이 없었던 겁니다. 민철기 상무가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사제간의 정이 눈물겹네. 그래, 그럼 너도 나가.
정과자랑 한 패 먹고 회사 물 흐리는 놈은 필요 없어. 둘 다 짐 싸서 꺼져. 결국 박막내와 한동수는 경비원들에게 떠밀려 회사 로비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밖에는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우산도 없이 차가운 빗줄기를 고스란히 맞았습니다. 박막내는 흠뻑 젖은 채 멍하니 태성 모터스의 높은 빌딩을 올려다보았습니다.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거대한 힘 앞에서 자신은 그저 힘없는 부품에 불과했습니다. 가자. 더러워서 안 한다. 박막내가 힘없이 돌아섰습니다. 그녀는 택시를 잡아타고 고향으로 내려갈 생각이었습니다. 다시는 스패너를 잡지 않으리라 죽은 남편 사진을 보며 다짐했었으니까요. 그런데 누군가 그녀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한동수였습니다. 비에 젖은 한동수의 눈빛이 묘하게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사부님, 어디 가세요? 아직 안 끝났어요. 나라. 꼴 보니까 너도 잘렸구만. 젊은 놈이 앞길 창창한데 나 때문에 꼬였네. 미안하다. 미안하면 밥값 하셔야죠. 저 따라오세요.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한동수는 막무가내로 박막내를 이끌고 자신의 오토바이에 태웠습니다. 빗속을 뚫고 한참을 달려 도착한 곳은 서울 외곽 고가도로 밑에 버려진 폐버스 차고지였습니다. 녹슨 철망이 쳐져 있고 잡초가 무성한 음산한 곳이었죠. 여기가 어디야? 귀신 나오게 생겼네. 제 아지트입니다. 들어오세요. 한동수가 셔터를 올리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기름 냄새가 섞여났습니다. 한동수가 벽에 붙은 두꺼비집을 올리자 천장에 달린 할로겐 조명이 치직거리며 켜졌습니다. 순간 박막내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거대한 차고지 안은 온갖 자동차 부품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폐차장에서 뜯어온 엔진 블록, 찌그러진 문짝, 굴러다니는 타이어와 서스펜션들. 쓰레기장 같았지만 기술자의 눈에는 보물창고나 다름없었습니다. 너 이거 다 어디서 났냐? 배달 알바에서 번 돈 족족 여기다 썼습니다. 버려진 애들 불쌍하잖아요. 심장은 아직 뛰는데 껍데기 좀 찌그러졌다고 폐차되는 게 꼭 저 같기도 하고. 한동수가 멋쩍게 웃으며 차고지 구석에 있는 덮개를 걷어냈습니다. 그 안에는 20년 전 단종된 태성 모터스의 구형 스포츠카 TS-2000의 뼈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한동수가 수년간 드래그 레이싱카 부품을 모아 조립해둔 거대한 엔진이 놓여 있었죠. 아직 미완성이었지만 그 크기와 구조만 봐도 괴물 같은 출력을 낼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거 8기통 트윈 터보잖아. 이 미친놈, 이걸 이 낡은 프레임에 얹겠다고? 본사놈들이 만든 프로젝트 X, 그거 껍데기만 번지르르 하지 속은 엉망이잖아요. 우리가 진짜를 만들어봐요. 사부님 기술이랑 제가 모은 부품이면 할 수 있어요. 한동수가 기름때 묻은 손으로 엔진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눈은 본사 연구실에서 주눅 들어있던 눈이 아니었습니다. 열정으로 타오르는 진짜 기술자의 눈이었죠. 박막내는 그 눈빛에서 30년 전 죽은 남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만든 엔진이 세상을 바꿀 거야라고 말하며 웃던 그 사람을요.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솟았습니다. 박막내가 젖은 모자를 벗어 던지며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그래, 까짓 거 해보자. 태성놈들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주지. 진짜죠? 사부님 믿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 이름은 내가 짓는다. 뭔데요? 박막내가 고철 덩어리들을 바라보며 씩 웃었습니다. 도깨비. 낮에는 숨어 있다가 밤에만 나타나서 놈들을 홀려버릴 거니까.
한편 태성모터스 민철기 상무의 집무실이었습니다. 민철기 상무는 창밖의 빗줄기를 바라보며 와인 잔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시성그룹의 기술진들이 앉아 박막래가 남기고 간 프로젝트 X의 데이터를 훔쳐보고 있었죠. 그때 민철기 상무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심어놓은 정보원의 보고였습니다. 마이너스 상무님, 그 노인네랑 한동수 놈 고향으로 안 가고 외곽 폐차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뭔가 뚝딱거리고 있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민철기 상무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그는 직감했습니다. 그 끈질긴 노인네가 순순히 물러날 리 없다는 것을요. 민철기 상무가 차갑게 명령했습니다. 살려두면 후환이 돼. 싹을 잘라버려야지. 마이너스 어떻게 할까요? 애들 풀어. 오늘 밤 안으로 그 폐차장 싹 다 밀어버려. 차고 뭐고 다 부숴서 고철로 만들어버리라고. 알겠어? 전화를 끄는 민철기 상무는 잔인하게 웃었습니다. 어디 쥐새끼들이 발악을 해봐라. 내 손바닥 아니지. 페버스 차고지방 빗줄기는 더욱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쇠파이프를 든 그림자들이 하나둘씩 차고지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 박막래와 한동수의 운명을 건 마지막 밤샘 작업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신차 발표의 전날 밤, 폭풍우가 몰아치는 서울 외곽의 페버스. 차고지 안은 밖의 날씨보다 더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박막래와 한동수는 일주일째 쪽잠을 자며 괴물차 도깨비를 완성하는데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돈이 없어 정품 부품은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한동수가 땀을 비오듯 흘리며 난감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사부님, 큰일 났습니다. 엔진 진동을 잡으려면 유압식 마운트가 있어야 하는데 그건 부품값만 200만 원이 넘어요. 우리 수중에 남은 돈 탈탈 털어도 5만 원뿐인데 어쩌죠? 박막래는 입에 문 드라이버를 뱉어내고 차고지 구석에 쌓인 폐타이어 더미를 가리켰습니다. 돈 없으면 몸으로 때워야지. 저기 굴러다니는 폐타이어 가져와. 네. 타이어는 왜요? 잘라서 겹쳐. 고무탄성이 유압보다 못할 거 없어. 두께만 잘 맞추면 진동 잡는 귀신이야. 박막래의 지시에 한동수는 반신반의하며 폐타이어를 톱으로 잘라냈습니다. 박막래는 한술 더 떠서 고물 냉장고 뒷판을 뜯어내고 있었습니다. 사부님, 냉장고는 또 왜 부수십니까? 설마 그걸 차에 달려고요? 이 구리 파이프 봐라. 열전도율 끝내주지. 이걸 꼬아서 인터쿨러 라인 만들 거야. 정품 알루미늄 파이프보다 못생겼어도 성능은 이놈이 한 수위다. 두 사람은 미친 사람들처럼 고물상을 뒤져 부품을 조달했습니다. 박막래의 머릿속에 있는 설계도는 기존의 자동차 공학을 비웃는 듯 파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한동수가 조립을 마칠 때마다 그 조잡해 보이는 부품들은 기가 막히게 제자리를 찾아 들어갔습니다. 마침내 동수가 아껴왔던 8기통 트윈 터보 엔진이 구형 차체 위에 얹어졌습니다. 배선들이 혈관처럼 연결되고 폐타이어 마운트가 심장을 단단히 받쳤습니다. 자, 철가방. 심장 뛰게 해봐라. 한동수가 떨리는 손으로 배선을 연결하고 스타트 버튼을 눌렀습니다. 끼릭, 끼릭, 쿠아 앙마이너스. 차고지 지붕이 날아갈 듯한 엄청난 굉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마치 굶주린 맹수가 포효하는 듯한 거친 배기음이었습니다. 매끄러운 신차의 소리가 아니라 야생의 날 것 그대로인 소리였죠. 한동수가 귀를 막으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우와, 대박이다. 사부님, 소리 들리세요? 심장이 쿵쾅거려요.
방망래도 기름투성이 얼굴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30년 만에 그녀의 가슴 속에서도 뜨거운 엔진이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소매로 땀을 닦으며 막걸리 한 병을 꺼냈습니다. 고생했다. 한잔하자. 내일이면 태성놈들 이 소리 듣고 기절할 거다. 좋습니다. 건배. 두 사람이 종이컵에 막걸리를 따르고 부딪히려는 찰나였습니다. 화장창. 굳게 닫혀있던 차고지의 철제 셔터가 굉음과 함께 찌그러졌습니다. 지게차 한 대가 셔터를 뚫고 들어온 것입니다. 그 뒤로 쇠파이프와 화염병을 든 건장한 사내 수십 명이 우르르 몰려들어왔습니다. 민철기 상무가 보낸 용역 깡패들이었습니다. 용역 대장이 껌을 씹으며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찾았다. 요 쥐새끼들 여기서 소꿉 장난하고 있었네. 누구냐? 너희들. 한동수가 스패너를 들고 앞을 막아섰지만 다리는 후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용역 대장이 손가락을 까딱였습니다. 다 부숴. 차는 고철로 만들고 사람들은 병신으로 만들어. 안 돼. 이 차는 안 돼. 한동수가 비명을 지르며 도깨비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하지만 깡패들의 무자비한 쇠파이프 세례가 한동수에게 쏟아졌습니다. 으악! 한동수가 피를 흘리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 순간 깡패 하나가 들고 있던 화염병에 불을 붙여 도깨비를 향해 던지려 했습니다. 시뻘건 불꽃이 일렁이는 순간 방망래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습니다. 불이야. 막내야. 도망쳐. 30년 전 화마가 집어삼키던 공장의 기억. 살려달라고 절규하던 동료들의 목소리. 그 끔찍한 트라우마가 방망래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녀는 공포에 질려 숨조차 쉬지 못한 채 굳어버렸습니다. 그때 바닥에 쓰러져 있던 한동수가 피투성이가 된 얼굴로 고개를 들고 소리쳤습니다. 사부님, 도망가요. 빨리요. 한동수는 깡패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자신이 맞으면서도 도깨비와 방망래를 지키려는 그 처절한 몸부림. 그 모습이 방망래의 눈에 박혔습니다. 순간 방망래의 머릿속에서 30년 전의 불길이 꺼졌습니다. 대신 서늘하고 차가운 분노가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또 뺏길 수는 없어. 내 사람도 내 차도. 방망래가 짐승 같은 기세로 튀어나갔습니다. 그녀는 화염병을 들고 있던 깡패의 정강이를 걷어차고 도깨비의 운전석 문을 열어젖혔습니다. 야, 철가방. 타. 방망래의 고함에 한동수가 젖먹던 힘을 다해 굴러서 조수석 문을 열고 기어 올랐습니다. 용역 대장이 당황해서 소리쳤습니다. 뭐해? 전연 끌어내. 깡패들이 우르르 달려들었지만 방망래는 이미 스타트 버튼을 누른 뒤였습니다. 쿠앙! 도깨비가 분노를 토해내듯 굉음을 질렀습니다. 방망래는 핸들을 끝까지 꺾고 엑셀을 밟았습니다. 끼잉 마이너스. 타이어 타는 냄새와 함께 도깨비가 제자리에서 미친 듯이 회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좁은 차고지 안에서 거대한 쇳덩어리가 팽이처럼 돌자 깡패들은 기겁하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도깨비의 뒷범퍼가 깡패들을 쓸어버릴 듯 위협적으로 춤을 췄습니다. 으악! 피해! 저 할망구 돌았어. 꽉 잡아. 뚫고 나간다. 방망래가 핸들을 반대쪽으로 꺾으며 엑셀을 끝까지 밟았습니다. 도깨비는 방향을 틀어 반쯤 부서진 철제 셔터를 향해 전속력으로 돌진했습니다. 미쳤어. 멈춰. 쾅 마이너스. 거대한 충돌음과 함께 셔터가 종이장처럼 찢겨나갔습니다. 도깨비는 파편을 뚫고 어둠 속으로 튀어나갔습니다.
차고지 밖에는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용역 대장이 핏대를 세우며 무전기에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놓치면 우리 다 죽어. 차 가져와. 쫓아. 곧이어 검은색 SUV 세대가 라이트를 켜고 도깨비의 뒤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공장 지대의 좁고 복잡한 골목길에서 헐리우드 영화 같은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 비에 젖은 아스팔트는 빙판길처럼 미끄러웠습니다. 뒤따라오던 SUV들이 위협적으로 도깨비의 뒷범퍼를 들이받았습니다. 쿵! 차체가 휘청거렸지만 박막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사이드 브레이크를 당기며 핸들을 꺾어 직각으로 굽은 골목을 미끄러지듯 빠져나갔습니다. 뒤따르던 SUV 한 대는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전봇대를 들이받고 멈춰 섰습니다. 사부님, 엔진 온도 정상입니다. 터보압도 안정적이에요. 이 녀석 잘 버티고 있어요. 피를 흘리면서도 한동수는 노트북을 연결해 엔진 상태를 체크하고 있었습니다. 박막내가 백미러를 보며 시익 웃었습니다. 그래, 우리가 만든 놈인데 이 정도에 퍼지면 섭섭하지. 꽉 잡아라. 고속도로 탄다. 박막내는 기어를 변속하며 가속 페달을 깊게 밟았습니다. 도깨비는 빗줄기를 가르며 총알처럼 튀어나갔습니다. 나머지 추격 차량들이 필사적으로 따라왔지만 도깨비의 괴물 같은 가속력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마침내 톨게이트 불빛이 보이고 도깨비는 고속도로에 진입했습니다. 추격하던 차량들은 결국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안전해지자 긴장이 풀린 듯 한동수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물었습니다. 사부님 괜찮으세요? 다친 데 없어요? 박막내는 대답 대신 조수석 글로브 박스에서 휴지를 꺼내 한동수의 이마에 흐르는 피를 닦아주었습니다. 그녀의 투박한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너야말로 겁대가리 없이 깡패들한테 덤비긴. 기술자가 손 다치면 밥 굽는 거야. 이놈아. 헤헤. 그래도 도깨비는 지켰잖아요. 이거 보세요. 멀쩡해요. 한동수가 피 묻은 치아를 드러내며 웃었습니다. 도깨비는 깡패들과의 충돌로 범퍼가 덜렁거리고 차체 곳곳이 찌그러져 흉물스러운 몰골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엔진 소리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힘차고 당당하게 울리고 있었죠. 박막내가 핸들을 고쳐 잡으며 비장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껍데기가 중요한 게 아니야. 진짜는 속에 있는 법이지. 가자, 영암으로. 네, 가서 저 나쁜 놈들 잔치상을 확 엎어버리죠. 도깨비의 붉은 테일램프가 어둠을 가르며 남쪽을 향해 질주했습니다. 그것은 복수를 위해 지옥에서 돌아온 도깨비불 같았습니다. 날이 밝으면 전 세계가 지켜보는 앞에서 진짜와 가짜의 승부가 펼쳐질 것이었습니다. 박막내의 눈빛이 새벽 여명처럼 차갑게 빛났습니다. 전남 영암 인터내셔널 서킷,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 아래 수천 명의 관중이 운집해 있었습니다. 전 세계로 생중계되는 시성그룹과 태성모터스의 합작 신차 발표회장은 축제 분위기였죠. 단상 위에는 매끈하게 도색된 프로젝트 X가 화려한 조명을 받으며 서 있었습니다. 민철기 상무는 말끔한 정장 차림으로 마이크를 잡고 의기양양하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태성모터스가 3년 동안 풀지 못했던 진동 문제, 저 민철기와 시성그룹이 완벽하게 해결했습니다. 이제 이 차는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를 제패할 것입니다. 관중석에서 박수갈채가 쏟아졌습니다. 민철기 상무는 승리의 도취에 VIP석에 앉아 있는 강진혁 회장을 흘깃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강진혁 회장의 표정은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강진혁 회장은 손목시계를 확인하더니 귀에 꽂은 이니어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김 실장, 지금이야. 화면 돌려. 그 순간이었습니다. 민철기 상무의 얼굴을 비추던 초대형 전광판 화면이 지지직거리더니 갑자기 다른 영상으로 바뀌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비에 젖은 고속도로를 미친 듯이 질주하는 괴이한 차량 한 대가 잡혔습니다. 찌그러진 차체, 덜렁거리는 범퍼, 그을린 보닛, 마치 지옥불 구덩이에서 갓 튀어나온 듯한 흉물스러운 모습이었죠. 하지만 그 속도는 슈퍼카를 능가하고 있었습니다. 뭐야? 저거 꺼. 당장 끄란 말이야. 민철기 상무가 당황해 소리쳤지만 방송실은 이미 강진혁 회장의 직속 보안팀이 장악한 상태였습니다. 화면 속의 괴물차, 도깨비는 서킷 입구의 보안 게이트를 그대로 들이받고 행사장 안으로 난입했습니다. 쾅! 굉음과 함께 펜스가 박살나고 흙먼지가 피어올랐습니다. 관중들이 비명을 지르며 일어섰습니다. 도깨비는 행사장 한복판을 가로질러 민철기 상무가 서 있는 단상 바로 코앞에 끼익 소리를 내며 급정거했습니다. 엔진 열기로 인해 보닛 위로 아지랑이가 피어올랐습니다. 운전석 문이 열리고 꾀재재한 작업복 차림의 방망내가 내렸습니다. 그녀는 너덜거리는 앞범퍼가 거슬린다는 듯 발로 뻥 차서 떼어버렸습니다. 아이쿠, 시원하다. 남의 잔치에 불청객이 와서 미안하네. 수십 대의 방송 카메라가 일제히 방망내를 비쳤습니다. 민철기 상무가 뒷걸음질 치며 소리쳤습니다. 경비, 뭐해? 저 미친 노인네랑 고물차 당장 끌어내. 누가 고물차래? 내 놈이 만든 껍데기보다 100배는 튼튼한 내 새끼다. 방망내가 스패너를 어깨에 걸치며 민철기 상무를 쏘아보았습니다. 해결? 웃기고 있네. 속도 제한 걸어서 진동 구간 피한 거 누가 모를 줄 알아? 기술자는 거짓말 안 해. 내 놈 같은 사기꾼이나 하지.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강진혁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박 고문 말씀이 일리가 있군요. 민 상무, 그렇게 자신 있다면 증명해 보시죠. 말로 떠드는 거 말고 진짜 실력으로. 강진혁 회장이 서킷 트랙을 가리키며 제안했습니다. 시성그룹의 신차 민 상무가 수정한 프로젝트 X, 그리고 박 고문의 차. 세대가 서킷을 돌아 가장 먼저 들어오는 차가 기술력을 입증하는 걸로 합시다. 어떻습니까? 전 국민이 지켜보는 앞에서 거절할 명분이 없었습니다. 민철기 상무는 입술을 깨물며 드라이버들에게 다가가 은밀하게 속삭였습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 마. 저 똥차 들이받아서라도 리타이어 시켜. 우승 못하면 너희도 끝이야. 잠시 후 출발선에 세 대의 차가 섰습니다. 최첨단 레이싱카들 사이에 낀 찌그러진 도깨비는 이질적이다 못해 처참해 보였습니다. 운전석에 앉은 한동수는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흥건했습니다. 사부님, 저놈들이 저 죽일 듯이 노려보는데요. 무전기 너머로 방망내의 담담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쫄지 마. 내 엉덩이 밑에 깔린 엔진, 내가 만든 거야. 들이받으면 받아줘. 우리 애가 더 튼튼해. 출발 신호가 떨어졌습니다. 부앙. 세 대의 차가 동시에 튀어나갔습니다. 초반 직선 구간에서는 시성그룹의 레이싱카들이 앞서 나갔습니다. 민철기 상무의 프로젝트 X는 안정적으로 그 뒤를 따랐고 도깨비는 3위로 쳐졌습니다. 관중석에서 야유가 터져나왔습니다. 역시 고물차는 안 돼. 첫 번째 코너가 다가오자 시성그룹의 차 2대가 약속이나 한 듯 속도를 줄여 도깨비의 양옆을 막아섰습니다.
일명 샌드위치 작전이었습니다. 왼쪽 차가 도깨비의 옆구리를 쿵 하고 들이받았습니다. 으악! 한동수가 비명을 질렀지만 차체는 의외로 크게 밀리지 않았습니다. 방망내가 폐타이어를 잘라 만든 서스펜션 마운트가 충격을 고무공처럼 튕겨낸 것입니다. 사부님, 이거 튕겨내는데요? 그렇지. 그 탄력 이용해서 치고 나가. 한동수가 핸들을 꺾자 도깨비는 들이받으러 들어오는 상대 차량의 반동을 이용해 오히려 앞으로 튀어나갔습니다. 순식간에 포위망을 뚫은 도깨비가 민철기 상무의 차 뒤를 바짝 쫓았습니다. 이제 남은 건 가장 긴 직선 구간이었습니다. 민철기 상무가 관제실에서 악을 썼습니다. 밟아. 무조건 밟아. 추월당하면 죽여버릴 거야. 프로젝트 X의 드라이버가 공포에 질려 속도를 높였습니다. 시속 180km, 190km, 200km를 넘어서는 순간이었습니다. 민철기 상무가 소프트웨어로 막아놨던 진동 구간에 진입하자 차체가 미친 듯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드드드드득. 상무님, 핸들이 안 먹습니다. 차가 분해될 것 같아요. 닥치고 밟아. 반면 그 옆을 치고 나오는 도깨비는 바닥에 착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속도가 빨라질수록 너덜거리는 차체 틈새로 들어온 공기가 차를 바닥으로 눌러주는 다운포스 효과를 낸 것입니다. 한동수가 속도계를 확인했습니다. 250km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사부님, 엔진 소리가 노래 같아요. 지금이야. 부스트 터뜨려. 방망내의 외침과 함께 한동수가 빨간 버튼을 눌렀습니다. 쾅! 도깨비의 머플러에서 시퍼런 불꽃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도깨비는 프로젝트 X를 순식간에 점으로 만들며 앞질러 갔습니다. 그 순간 민철기 상무의 차는 진동을 이기지 못하고 퍽 하는 소리와 함께 앞바퀴 축이 부러졌습니다. 중심을 잃은 프로젝트 X는 팽이처럼 돌며 트랙 밖 자갈밭으로 처박혔습니다. 시성그룹의 차들도 도깨비의 먼지조차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체커기가 휘날렸습니다. 도깨비의 압도적인 우승이었습니다. 와! 관중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도깨비가 피트로 들어오자 엔진룸에서는 뜨거운 열기가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고 있었지만 그 심장 박동 소리는 여전히 웅장하고 규칙적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한동수는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고 방망내는 그를 일으켜 세워주며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했다, 철가방. 밥값 제대로 했네. 민철기 상무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야망이, 그가 믿었던 데이터가 고물상 노인의 감각 앞에 철저히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방망내는 수많은 카메라와 기자들을 대동하고 민철기 상무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녹음기 하나를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30년 전 그날 밤, 민 공장장님이 시켰어요. 장부에 불 지르라고. 방망내 씨가 낸 불은 벽만 뚫었는데 우리가 기름을 부어서. 강진혁 회장이 찾아낸 당시 경비원의 떨리는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행사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민철기 상무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함정이라고. 조작? 내 놈 인생 자체가 조작이지. 기술은 거짓말 안 해. 거짓말은 내 놈 그 더러운 혀가 하는 거지. 방망내가 쏘아붙였습니다. 곧이어 사이렌 소리와 함께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산업 스파이 혐의와 과거 화재 사건 은폐 혐의였습니다. 수갑이 채워져 끌려가는 민철기 상무는 악을 썼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싸늘했습니다. 소란이 정리되고 방망내는 뜨겁게 달궈진 도깨비의 보닛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영감 들었어? 당신이 만들고 싶었던 엔진 소리 오늘 원 없이 울렸어. 이제 억울해하지 마. 내가 다 갚아줬으니까. 방망래의 투박한 손 위로 우승을 축하하는 꽃가루가 흩날렸습니다. 그녀는 챙이 넓은 모자를 고쳐 쓰고 30년 만에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는 그 어떤 트로피보다 빛나 보였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태성 모터스 본사 회장실 창밖으로는 서울의 화려한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고 있었습니다. 회사는 위기를 극복하고 제2의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주가는 연일 상한가를 기록했고 도깨비의 기술력이 적용된 신형 엔진은 사전 예약만으로 10만 대가 팔려나갔죠. 하지만 널찍한 집무실 소파에 앉은 박막래는 그 모든 성공이 남의 일인 양 무심한 표정이었습니다. 강진혁 회장이 떨리는 손으로 테이블 위에 놓인 수표를 집어들었습니다. 고문님, 정말 이걸로 충분하십니까? 0을 몇 개 더 붙이셔도 됩니다. 아니, 원하신다면 계열사 하나를 드려도 모자랍니다. 박막래가 믹스커피를 후루룩 마시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됐어. 늙은이가 돈 많으면 자식들 싸움만 나. 내 판잣집 지분 고치고 남은 인생 기름값이나 하면 좋게. 수표에는 단돈 1억 원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단서 조항이 하나 달려 있었죠. 단, 폐차 처리된 시작차 도깨비의 소유권을 박막래에게 양도함. 강진혁 회장이 안타까운 눈빛으로 박막래를 바라보았습니다. 돈은 그렇다 쳐도 제발 고문직은 수락해 주십시오. 연구원들이 고문님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에겐 어르신의 감각이 필요합니다. 박막래는 빈 종이컵을 구겨 쓰레기통에 정확히 던져 넣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창밖의 빽빽한 빌딩 숲을 가리켰습니다. 회장 양반, 저기 봐. 창문 하나 안 열리는 유리 감옥 같잖아. 난 공기가 탁해서 숨 막혀 못 살아. 고인물은 썩기 마련이야. 나는 흐르는 물에서 놀아야지. 하지만, 그리고 이미 훌륭한 놈 하나 키워놨잖아. 박막래의 시선이 문가에 서 있는 한동수를 향했습니다. 한동수는 이제 기름때 묻은 작업복 대신 말끔한 맞춤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가슴에는 최연소 개발팀장 한동수라는 명찰이 번쩍거리고 있었죠. 박막래가 한동수의 어깨에 묻은 먼지를 털어주며 말했습니다. 야, 철가방. 아니, 한 팀장. 때깔 좋네. 사부님. 한동수의 목소리가 물기에 젖어 떨렸습니다. 너는 여기서 더 배워. 썩은 물은 내가 퍼냈으니 이제부턴 네가 맑은 물 채워 넣어야지. 네가 만든 엔진으로 세상 한번 바꿔봐라. 가지 마세요. 저 혼자 어떻게 합니까? 징징거리지 마. 기술자는 실력으로 말하는 거야. 나중에 네가 만든 차 도로에서 보이면 그때 내가 엄지척 한번 해줄게. 박막래는 쿨하게 손을 흔들며 회장실을 나섰습니다. 강진혁 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책상 서랍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한동수에게 건넸습니다. 어르신께 전해드리게. 그 차 마음껏 달리시라고 내가 준비한 선물이야. 박막래가 로비의 회전문을 밀고 나왔습니다. 따가운 햇살이 그녀의 주름진 얼굴을 비쳤습니다. 본사 입구에는 말끔하게 세차된 하지만 여전히 여기저기 찌그러진 자국이 훈장처럼 남아있는 도깨비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달라진 점이 있다면 범퍼에 정식 번호판이 달려있다는 것이었죠. 박막래가 차 문을 열려는데 뒤에서 누군가 급하게 뛰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부님, 같이 가요. 한동수였습니다.
그는 목을 조르고 있던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 해치며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양손에는 방금 벗어던진 사원증과 명찰이 들려 있었죠. 박막내가 기가 차다는 듯 허리에 손을 얹고 소리쳤습니다. 야, 너 미쳤어? 거기가 어떤 자린데 걷어차고 나와. 당장 안 들어가? 한동수가 숨을 헐떡이며 도깨비 조수석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입고 있던 재킷을 벗어 뒷좌석에 던져버렸습니다. 저도 그 빌딩 숲 공기는 안 맞더라고요. 비염 있어서 에어컨 바람 싫어하는 거 아시잖아요. 이 미친놈이 핑계도 가지가지다. 너 나중에 후회 안 할 자신 있어? 연봉이 얼만데? 후회는 무슨. 그리고 사부님 혼자 가면 이 똥차, 아니 도깨비 정비는 누가 합니까? 허리도 안 좋으시면서 엔진 드러낼 수 있어요? 한동수가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목장갑을 꺼내 흔들어 보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팀장 명찰을 달고 있을 때보다 훨씬 생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마치 철가방을 들고 오토바이를 탈 때처럼 자유로워 보였죠. 박막내는 어이없다는 듯 혀를 찼지만 입가에 번지는 미소는 감출 수 없었습니다. 에잉 쯧쯧. 밥벌레 하나가 또 혹처럼 붙었네. 내 밥줄 끊으려고 작정을 했구나. 밥값 한다니까요. 가는 길에 휴게소 들러서 우동이나 사주세요. 곱빼기로. 시끄러. 타기나 해. 안전벨트 안 매면 출발 안 한다. 부앙. 도깨비의 시동이 걸리자 여전히 우렁찬 엔진 소리가 빌딩 숲을 울렸습니다. 강진혁 회장은 집무실 창가에서 멀어지는 도깨비의 뒷모습을 내려다보며 씁쓸하지만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두 개짜 기술자는 세상이 정해준 길을 벗어나 자신들만의 길을 향해 엑셀을 밟았습니다. 1년 후 동해안을 따라 뻗은 7번 국도였습니다. 파란 바다가 넘실거리는 해안도로 갓길에 기괴하게 생긴 캠핑카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지붕에는 온갖 공구통과 예비 타이어가 실려 있고 차체 옆면에는 페인트로 투박하게 쓴 글씨가 적혀 있었죠. 박앤드한 출장 수리 마이너스 못 고치면 공짜, 고치면 밥값. 바로 개조된 도깨비였습니다. 본네트를 열어젖힌 캠핑카 그늘 아래서 박막내와 한동수가 티격태격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기름때 묻은 작업복 차림이었지만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건강해 보였습니다. 야, 거기 10스패너 말고 10이 달라고 했지. 너는 1년이 지나도 눈썰미가 안 느냐? 아 참 알았어요. 할머니는 노안이라면서요. 돋보기나 좀 쓰고 말씀하세요. 뭐라고? 이놈이 스승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어. 그때 낡은 용달 트럭 한 대가 끼익 소리를 내며 그들 앞에 위태롭게 멈춰 섰습니다. 트럭 본네트 틈으로 검은 연기가 펄펄 끓어오르고 있었죠. 당황한 트럭 운전사가 땀을 뻘뻘 흘리며 내렸습니다. 아이고, 큰일 났네. 배달 가야 하는데 혹시 차 좀 봐주실 수 있나요? 긴급 출동 부르면 1시간은 걸린다는데. 박막내와 한동수가 동시에 서로를 쳐다보고 씩 웃었습니다. 박막내가 익숙하게 목장갑을 끼며 트럭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녀는 트럭 엔진 소리에 귀를 기울이더니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소리 들어보니 냉각수 호스가 터졌구만. 쇳소리가 섞인 거 보니 베어링도 나갔고 3분이면 돼. 에이 사부님 감 떨어지셨네. 저 소리는 펜 벨트가 늘어져서 때리는 소리잖아요. 5분은 걸리죠. 한동수가 공구통을 챙겨 들고 뒤따랐습니다. 트럭 운전사는 이 꾀죄죄한 두 사람이 미덥지 않은 눈치였습니다. 저기 진짜 고칠 수 있는 거 맞아요? 이거 오래된 차라 부품도 없는데. 박막내는 대답 대신 도깨비의 대시보드 위에 붙어 있는 사진을 힐끗 보았습니다.
사진 속 남편이 환하게 웃으며 그녀를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기술을 이어받은 제자, 그리고 그녀를 믿어주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걱정 마쇼. 차는 거짓말 안 해. 아픈 데만 긁어주면 금방 낫는 법이야. 자, 선수 입장. 한동수의 힘찬 외침과 함께 두 사람의 손이 트럭 엔진 속으로 거침없이 들어갔습니다. 파도 소리와 갈매기 울음소리, 그리고 팅, 탕, 깡하는 경쾌한 금속음이 국도 위에 오케스트라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지나가던 차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들을 쳐다봤지만 두 사람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직 손끝에 전해지는 엔진의 박동에만 집중할 뿐이었죠. 잠시 후 트럭의 시동이 걸렸습니다. 부릉 마이너스 부르릉 마이너스. 죽어가던 트럭이 언제 그랬냐는 듯 힘찬 엔진 소리를 냈습니다. 트럭 운전사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와, 세상에, 진짜 고쳐졌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운전사가 지갑을 꺼내려 하자 박막내가 손을 저었습니다. 그녀는 트럭 짐칸에 실려있던 사과 박스를 가리켰습니다. 돈은 됐고 저 사과나 몇 알 주고 가. 우리 조수놈이 아까부터 배고프다고 징징대서 말이야. 아이고, 그럼요. 한 박스 다 가져가세요. 트럭이 경적을 울리며 떠나갔습니다. 박막내와 한동수는 길가에 나란히 앉아 빨갛게 잘 익은 사과를 옷에 쓱쓱 문질러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저 멀리 수평선 너머로 붉은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도깨비의 라디오에서는 흘러간 옛 팝송이 잔잔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사부님, 그거 아세요? 한동수가 입가에 사과즙을 묻힌 채 물었습니다. 뭐가? 방금 고친 트럭 엔진 소리랑 파도 소리랑 박자가 딱 맞는 거요. 쿵, 짝, 쿵, 짝 하고요. 박막내가 피식 웃으며 한동수의 머리를 쥐어박았습니다. 이제야 귀가 좀 트였네. 그래, 세상 만물이 다 심장이 있어서 뛰는 거야. 기계든 사람이든 바다든. 박막내는 다 먹은 사과 꽁다리를 던지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도깨비의 운전석에 올라타며 소리쳤습니다. 자, 밥값 했으니 또 가보자. 세상 천지에 아프다고 비명 지르는 놈들이 널렸다. 같이 가요. 한동수가 조수석에 뛰어 올랐습니다. 도깨비가 힘차게 엑셀을 밟으며 노을 속으로 달려나갔습니다. 그 뒷모습 위로 박막내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파도 소리에 실려 흩어졌습니다. 기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죠. 진심으로 대하면 반드시 심장은 다시 뜁니다. 우리 도깨비처럼 말이에요. 오늘 이야기 스패너 박과 도깨비 어떠셨나요? 수십억 원의 백지수표보다 낡은 고물차와 자유를 선택한 박막내 할머니, 그리고 안정된 팀장 자리를 박차고 그녀를 따라 나선 청년 동수 씨. 두 사람의 선택이 우리에게 묘한 쾌감과 위로를 주는 것 같습니다. 기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할머니의 이 투박한 한마디가 유독 가슴 깊이 남는 건 아마도 우리가 너무 많은 거짓과 거칠애 속에 살고 있기 때문 아닐까요? 화려한 겉모습보다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뜨겁게 뛰고 있는 진짜 심장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도 7번 국도 어딘가에서 멈춰선 누군가의 엔진을 다시 힘차게 뛰게 만들고 있을 두 사람. 그들의 유쾌하고 당당한 엔진 소리가 여러분의 지친 마음에도 시원한 응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